아유 언제 우리 이렇게 사주가 지나가 버렸대요. 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훅 지나가 버렸네. 하기는 우리 원장님은 뭐 30대 봤는데 벌써 어르신이 되고 시간이 어찌나 이렇게 빠른지. 질문. 저 보통 열펌이나 이런 생산 단차에 따라서 약품이 달라진다거나 순서가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고수님 하실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크림치오 쭉쭉 바르고 액상 바르고 그렇게 네. 하시는데 네. 그 단차에 따른 그거 없이 그냥 다 해도 돼요? 자, 근데 다 해도 되는 모발이 있고 안 하면 그렇게 하면 그냥 훅 가는 모발들이 있죠. 근데 요즘 이제 손상모 지금 여기 모발 손상 원인에 따라서 근데 요즘에 뭐 탈색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모발은 한 명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이제 뭐 폼, 염색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열인 것 같습니다. 열기구 없이 과연 우리 머리 화장이 가능할까요? 열기구를 안 쓰는 사람이 과연 여자분, 남자가 돼도 단 한 명이라도 없을까요? 저기 열기구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여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요. 그 무슨 요즘에 무슨 남자애들 파마? 아니 저렇게 멋진 파마 저기 무슨 펌이라고 그래요? 네. 저 펌을 드라이로 안 되니까 하루 샴푸를 3번 하는 걸 봤어요. 요렇게 한 데다가 안 되니까 아무리 드라이 열을 넣어도 그러니까 대부분 열에 의한 경화가 반드시 발생이 되어 있다고요. 그죠? 요즘 손상 모발일수록 딱딱해져 있지 않던가요? 그죠? 그러면 이 딱딱한 걸 풀기 전에는 파마가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우리 원장님도 이런 경우 많이 느끼셨죠? 신생모가 있고 손상모가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약으로 원터치 도표했는데 오히려 이 손상 부분은 꿈쩍도 안 하는데 요 안쪽에서 과일화가 노랗게 먼저 발생이 되지 않던가요? 특히 염색 자주 하는 모발들 맞죠? 근데 이쪽은 염색 처음 했고 여기는 7, 8번 반복 시술했었는데 근데 모발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 끝머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딱딱하게 경화가 돼 있어요. 특히 새치 염색을 자주 하는 모발도 우리 강동 원장님 새치 염색을 자주 하는 고객님들 끝머리가 어떻든 말랑말랑한 거에 딱딱해졌나? 딱딱해져 있어요. 응. 거기 우리 원장님 파마약을 도파니가 먹던가요? 안 먹어요. 근데 그 모발에 여기에 우리가 또 어처구니 없이 또 이제 멀티펌제나 산성펌제를 바르고 있단 말이에요. 파마가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굉장히 거칠고. 근데 이 경화를 풀면 자칫 잘못하면 모발도 한 방에 훅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발의 마지노선, 더 이상 끝까지 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근데 염색을 했던 모발은요, 그 끝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거기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근데 그 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저 오다 보니 우리 원장님들끼리 대화 중에서 디톡스라는 부분들, 그죠? 근데 이 아이를 경화를 풀면서 약간 색깔이 빠져나오죠. 그 아이를 조금 걷어내고 그러면 모발이 더 안정이 돼요. 계속 걷어낼수록, 그죠? 그럼 나중에는 거의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끝머리가 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풀지를 못하면 파마가 나오지도 않고 이걸 안 풀고 그냥 로또를 말아버리면 요즘 속된 말로 떡이 돼버리는 모발이. 그래서 쟤는 무조건 그냥 원터치 도포가 아니고 모발에 따라서. 근데 요즘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리고 왜 이 크림약 얼마나 좀 크림 치료 좋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 들어와서 이 치료가 우리는 막연히 센 약 나쁜 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나쁘던가요? 나쁜 약인가요? 크림 치료가? 이거 없으면 저는 파마 못 하겠던데. 차라리 여기 있는 약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럼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이 아이를 가지면 뭐 얼마든지 다 내 마음대로 조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액상치료 제가 이제 자꾸 속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마약을 왜 바르는지, 파마약이
진짜 우리가 펌제를 도포하면 SSK가 절단되는 거 다 알아. 근데 옛날에는 뭐 큐티클이고 뭐 피질이고 뭐 필요 없이 그냥 모발 전체가 다 그 숨을 죽는 게 열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 큐티클을 건드려 버리면 모발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피질 쪽에서도 어떻게 폴리페프타이드 말고 간축 물질에 있는 SS가 그뭐 피질 안쪽으로 침투 그 순환약이 들어가기 위한 길을 열어주기 전에 크림약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아이는 약의 도포량 조절이 뭐 얼마든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제가 약도 안 바르고 그냥 원터치 하면서 손바닥에 바른 약 갖고 에모전 하는 걸 가지고 대부분 처음에 와서 뭔 약을 저렇게 바르? 그렇게 안 바르면 안 되는 모발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리고 저한테 좋은 머리 잘 안 주거든요. 맞아. 대부분 그래. 좋은 머리 절대 안 주지. 또. 원장님 질문? 원장님 질문. 파마 몇 명이나 좀 해보셨어요? 어제 손님이 왔는데 내가 이거 아이론 파마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왜 안 해볼까요? 이제 그랬더니 그 할매가 아이고 우리 옆집에 뭔가 딸이 빼야 와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해주니까 다 엉망이 됐어. 지 하는 대로 해. 저는 했어요. 지난 기수인가? 여기 꼭 이 자리 그 아이론만 지금 한 20년째 공부하시는 요 지역에 원장님들 계세요. 근데 둘째 날인가 두 번째 수업인가 세 번째 수업인가 와서부터 자랑이 붙기 시작했어요. 나 지난주에 기록 세웠으니까. 왜 그럴까? 87 먹은 할머니 내가 아이론 파마 했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나는 92살 했어. 그리고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들이에요. 나는 죽어도 머리는 남겠다. 안 하겠다. 그 정도로 이쁘게 원하는 머리가 잘 나왔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우리 장모님 파마해드렸더니 그 뒷날 다시 가서 볶아버리던데. 그리고 저번에 한번 그런 사람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셀럽 빵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 거품 염색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360 그게 발라줬더니만은 네. 에이 염색이 거기지 있잖아. 저 해봐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오래 염색해 본 사람은 뭐 하늘 좀 잘 안 하려 그래요. 네. 경험상 별로 좋다 그러다 별로 느끼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만은 어때요? 좋아요? 하면서 이래 할게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있다가 내가 다음에는 파마를 그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갔어요. 그 원장님은 성공하고 계시네요. 뭐 어쨌든 참 어쨌든. 대단하신 것 같아. 꼬시는데 힘이 시간 조금 이래 걸려요. 우리 원장님은 심원장님은 강사 하지 마. 죽어. 일찍 스트레스 받아 죽어. 잠깐만 조금 있다가. 네. 여기 질문 좀 봐봐. 저 다른 거는 다 거의 해봤는데 예. 브라질리아 트리트먼트 그 답변에는 이제 좀 다른 작업보다 좀 예상이 좀 안 된다. 그죠? 네. 오늘 이따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집중적으로 요것만 또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거 펌제 아시나요? 네,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 블로그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모발이 엄청 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엄청 길고 펌을 했었던 머리에 염색까지 하고 오셨었는데 매직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 일반 그냥 알칼리 펌제 한 7.5, 8로 그냥 발라놓고 열 처리를 다 돌렸어요. 원터치로 그렇게 하고 약을 살짝 걷어내고 얘를 발라놓고 나서 매직을 170도로 천천히 당겼거든요. 좀 오랫동안 반복 안 하고. 네, 그랬더니 머리가 완전 부드럽게 찰랑찰랑 머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1차 도포 할 때는 크림약 발랐어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은 크림약하고 액상약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요 크림 타입의 펌제하고 요 액상 타입의 펌제 장단점 크림
이렇게 그 1차 도포할 때는 열펌약, 되직한 약을 받았고, 그 아까 그로스는 액상약이. 일단은 크림약의 장점이 있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약의 양 도포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침투 속도는 어때? 느리죠. 그리고 모발 상태에 따라서 도포량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액상 타입의 펌제는 어떻던가요? 침투력은 빠른데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끝을 타고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크림 타입의 치료로 이 펌제로 어느 정도 곱슬이 교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액상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송년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곱슬은 큐티클 때문에 생길까? 모피질 안에 케라틴이 불규칙하게 배열이 돼서 그럴까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예전의 곱슬은 큐티클이고 모피질이고 필요 없고 숨을 죽이는 게 연하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도포하는 과정에서 살살살살 걷어내면서 1차 약간 물러진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케라틴이 재배열이 딱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작업이 뭐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기계 온도는 몇 도를 둬야 되는가 아니고 아까 뭐라 곱슬은 약으로 피는 거 기계로 피는 거? 약으로 피는 온도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곱슬이 매직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판넬 스트레이트 있죠? 판넬 스트레이트만 갖고도 곱슬 펴놓고 살았다고요. 제가 이쪽 제대 87년도 제대에서 제일 먼저 이제 화장품 도매를 하게 됐었는데 지난주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그때 진짜 조금 아주 30대 초반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상당히 큰 돈을 벌었었어요. 뭐 심지어는 지방이긴 하지만 한 달 벌어서 30사택 아파트를 한 달에 하나씩 사기도 했었어요. 그걸 사게 됐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이트 크림입니다. 옛날에 화장품 가게에서 스트레이트 크림을 가지고 책받침을 아니면 이 저기를 박스를 잘라가지고 집에서 자유롭게 다 스트레이트 다 했잖아요. 그거 전국 유통 제가 했습니다. 그거 요 스트레이트 크림 하나 파는데 꼬리빗 하나씩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에 이 꼬리빗을 3만 개씩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최소 3만 개씩의 스트레이트 크림을 팔았다는 거죠. 그때 곱슬 어느 정도 그거 다 펌돼가지고 곱슬이 다 교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곱슬이 나오면서부터 그때는 뭐 판넬 갖고 꼬리빗 뒤통수 미는 것만 가지고 어느 정도 곱슬이 다 교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곱슬이 딱 나오면서부터 숨을 죽여서 매직기. 혹시 여기 매직기 르네상스 매직기라고 아십니까? 가위로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 가위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요, 지금 30년 전에 매직기계가 45만 원이었었어요. 이태리에서 들어온 게. 근데 기계만, 그 온도 조절 자체도 되지 않고, 온도 딱 한 가지 200도인도. 근데 기계만 팔지도 않았었어요. 스트레이트 크림 200만 원을 사야지 그 기계를 살 수 있는 조건이 줬던 거죠. 그게 이제 곱슬의 시작이고, 그래서 압구정에서 까끌레 뽀끌레라는 그 아주 부부지간에 하는 유명한 곱슬을 잘 펴는 그분들이 이 대치동 그 나중에 그걸 그만두시고 대치동에 이제 이철하셨던 분들인데 그게 이제 그 곱슬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때는 뭐 기술도 없었고 그냥 정말 예술이었죠. 모발 두꺼운 거 그냥 숨을 죽여갖고 쫙 그 다림질을 해놓으니 말 그대로 마술이었었습니다. 열판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반복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 쫙 피다 보니까 뭔가 저기가 안 되고 약간의 컬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곱슬이 조금 진화가 됐던 게 바로 볼륨 매직. 그래서 매직하고 볼륨 매직하고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온도가 낮아진 상태로 약간 수분이 있는 상태로 기계에 회전을 시켜준 거.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앞곱슬만 펴가지고 1년에 몇십억씩 하는 명실들이 또 있고요. 곱슬은 약으로 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조금 진도 나가고 오늘 수분하고 온도하고 그 다음에 중압. 자, 지금까지 3주간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3주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시켜줄게요. 파마 전체 시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파마 전체 시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들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객이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파마를 하려고 하는 목적. 그죠? 자, 고객은 그냥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다. 파마하려고 온 게 아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경력이 많은 선배님들은 이 상담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요. 내가 알아서 해주면 되지. 먼저 하고 똑같이. 이게 상담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먼저 금액으로 다 정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특히 요즘 멋쟁이일수록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일수록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예쁜 사람도 모발에 대한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더라. 그 자기만의 그 자기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가는 면모를 가지신 사람들의 컴플렉스가 뭐예요? 모발이 얇은 거, 언니 얇아서 파마 안 나오는 거 알지? 이 사람을 그냥 첫 번째부터 죽여버리는 거라니까요. 곱슬 가지신 사람들 제일 듣기 소리? 곱슬 심하다는 거. 손상머리가 제일 듣기 소리가 뭐예요? 다 아는데 언니 손상된 거 알지? 돈 쓸 마음을 없게 만들어놓는다니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고객이 파마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 다치지 않게 잘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고객의 생각이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 펌, 직펌, 디지털 세팅, 아이론 미용사가 만드는 고객한테 지금 그 고객을 맞춤 파마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의 파마는 조금 어색해도 일반 펌, 뭐 직펌 이런 거 하지 말고 파마 왜 하려고 하는지 한두 번 정도는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왜 이렇게 안 턴지대?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시술을 할 건지, 언제 끝날 건지, 가격은 얼마인지 좀 정해놓고 좀 들어가요. 먼저 하고 똑같이 내가 가격 정해놓은 게 어딨어? 손님하고 나하고 합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고객한테 붙어있는 시간, 난이도, 사용하는 기구들 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가격을 정하지 않고 어떻게 파마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게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많이 중요한 건 모발 진단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발 진단이.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거 갖고 진단하려고 하지 마요. 그리고 그 고객님, 단골 고객님은 아주 잘 나왔을 때 그 모발은 잊어버리라니까요. 그런 머리 앞으로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모발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샴푸다. 무조건 샴푸를 해봐라. 물에 적셔보고 깨끗하게 샴푸해버리면 그래도 모발이 어떤지 거의 진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모발 길이부터 보고 모량을 보고 많은 사람은 많다 이야기하지 말고 적은 사람은 적다 이야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커트 형태를 보고 자, 그 다음에 모질을 보고 연모지 가는 아주 굵은 모지 그 다음에 곱슬 종류, 곱슬 정도를 보고 자, 곱슬도 모발 전체가 곱슬인지 아니면 그 젖었을 때 곱슬이 심해지는지 마르면서 곱슬이 심해지는 소수성 곱슬인지 자, 그 다음에 견인성 곱슬인지 이게 침자국이나 모자자국이나 이런 것들 더 펴기가 힘들다고요. 자, 곱슬 정도를 보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열 변성 정도. 자, 이것은 에어랩을 쓰는지 매직 기계를 쓰는지 드라이를 쓰는지 롤브러쉬를 쓰는지에 따라서 같은 열이 가서도 변성이 왔어도 탄머리 직전 그죠? 왔어도 이게 형태가 전혀 달라요. 가장 파마하기 힘든 게 바로 매직 기계입니다. 차라리 에어랩 같은 경우는 그냥 모발의 형태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딱해져 있는데 매직 기구들은 대부분 눌려 있어요. 이게 파마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열 변성 정도. 이것도 이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가열된 수변인지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된 거절인지 매직 기구에 제가 이제 첫 번째 하지 않았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모 정도. 자, M자형인지 O자형인지 원형 탈모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형 탈모인지
자,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새치 정도. 새치. 그 다음에 그 화학시술은 나중에 가서 우리는 제일 먼저 파마 상태, 칼라 상태만 보는데 전반적인 모발 상태를 좀 보셔야 돼요. 새치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류 방향을 보시는 거죠. 자, 모류 방향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바로 가마. 가마가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육안으로 확연히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가르마. 왜 한쪽 방향으로만 가르마가 타는지, 고객이 그걸 그냥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자, 그 다음에 앞머리, 카우리. 앞머리, 요즘에 앞머리만 부시시하면 앞머리만 파마하는 우리 후배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구렛나루. 구렛나룻이 이 부시시하게 좀 아니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구렛나룻에서 제비초리로 연결되는 요 옆 라인들, 짧은 모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 라인 깔끔하게 정리시켜주는 곳. 제비초리.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셔야 돼요. 건강 상태 보실 때 여기 이제 여자분들은 산후 모발이 왠지 얇고 부시시하고 모발 컨디션이 다 다르면 뭔가 좀 건강 상태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셨는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호르몬 치료라는 것은 우리 신체 면역 체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그 갑상선 쪽에.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자,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 갱년기. 갱년기도 모발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라인에 있는 잔머리. 이 잔머리가 좀 부시시하게 나와 있는 분들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아들내미도 이제 33살밖에 안 된 것이 이제 그 앞머리 심을 거라고, 이건 아빠 책임이니까 뭐 나한테 뭐 좀 또 참조를 하라냐 뭐라냐 웃지 말라고 해서 뭐 이신모 이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신모는 뭔가 어색해. 그리고 심지 얼마 안 된 사람 다 심은 자국들이 나요. 그게 6개월 이상은 표시가 나는데 6개월 지나면 이게 뭐지 좀 이상하게 이 기존에 있었던 모발 잘 안 어울려. 물어보시면 크게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얼마나 되나요? 이신모.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상골격. 두상골격. 두상이 어느 부분이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두상형이 큰지 네모형인지 둥근형인지 어디가 죽었네 살았네 그러지 말라고. 언니 여기 죽은 거 알지? 그러지 말고 뒤통수 납작한 거 알지? 다 알아. 왜 아픈 데를 자꾸 그렇게 돈 쓰는데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칭찬을 해요. 어렸을 때 순했나 보다. 안 그러면 엄마 힘들었겠다. 뭐 이렇게. 자, 두상골격. 여기까지 이걸 다 보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걸 전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시술 상태를 보시라고. 나누면 편해요 아주. 자, 화학시술도 이제 칼라. 새치 염색인지 먼메리 염색인지. 자, 여기에 이제 저거 탈색을 한 경험이 있는지 매니큐어인지 헤라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칼라 샴푸인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알아서 먼저 하고 똑같이 이렇게 딱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새치 염색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하는 염색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연모제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품질이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그게 중금속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쓰는 염색약에는 촉매제가 안 들어있는데 다 들어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골고루 바르지 못하고 시간을 조금 더 오버타임 하는 경우가 오래 둔 경우가 많아요. 새치가 들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사롱에서만큼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아요. 세척이 안 돼서 이게 자꾸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제품 질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펌 상태. 일반 펌인지 열 펌인지 그 다음에 곱슬 교정 흔적이 있는지 잘 나오는지 잘 풀리는지 다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미용인들한테 굉장히 요즘 아주 까다로운 게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예요.
그냥 신데렐라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이거 정말 이건 뭐 누구한테 뭐 하소연도 못해. 이건 집에서 시술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 복구나 재생이나 와 이런 쪽으로. 근데 고객은 이걸 모르고 미용사도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술한 흔적을 미용사들이 진단해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요 시술하기 전 모발이 과연 파마가 염색이 가능한 모발이었었는지를 진단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하기 전 모발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버리니까 시술하다가 큰 상처가 나니까 그걸 엎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생, 다음에 파마가 나와요. 아니 그 곡이 나왔으면 우리 집에 왔을까? 진짜 이거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바꾸는 거요. 절대 고객 입장에서는 몸을 거는 거예요. 어느 살롱에서 아주 큰 상처를 주기 전에는요 잘 못 옮깁니다. 고객 입장에 그게 지금 나갖고 익숙해져 나를 아는 데를 가서 또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건데 거기는 안 갔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고 내가 이렇게 이사를 다른 데로 옮겨왔다든지 이거 전에는 좀 커요. 자, 요 정도 모발 진단이 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고객 상담하면서 샴푸하면서 내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다 진단해 내야 되는 거예요. 거품이 잘 나는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이제 딱딱한 모발 따로 아니면 유난히 또 끈질기는 모발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닷가 쪽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굉장히 뜨거운 데 가서 한 달 이상 뭐 몇 달 바닷가 쪽에서 갑자기 오랫동안 있다 오신 분들도 역시 파마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청소 영역을 하는데 실내에서 찌든 때를 또 일을 하는 그 엄마들은 또 락스나 이런 화학약품에 노출되면 유난히 또 파마가 안 나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아셔야 돼요. 질문?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샴푸를 해보면요, 그 완전 이렇게 무슨 영화 과영화된 것처럼 그 샴푸만 했는데 완전 이렇게 네 그런 머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런 모발은 알칼리 샴푸가 좋을까? 산성 샴푸가 좋을까? 한 번 하는 게 좋을까? 두 번 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끈적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람이 늙는다라는 것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산성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늙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인체 해부학 용어로 카르보닐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 자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 모발 쪽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모발 쪽엔 산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산성화. 자 이게 뭔가 하면 색치 염색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모발의 pH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또 탈색약 얼마나 pH가 높아요. 그죠? 강한 알칼리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색치 염색을 지속적으로 하고 탈색을 했던 모발은 반대로 우리 딸같이 그죠? 모발이 끈적끈적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색을 자주 하고 색치 염색을 자주 했던 모발은 오히려 모발이 딱딱해져 있어요. 굉장히 건조해져 있고 모발의 pH는 급상승을 했는데 모발 자체가 딱딱해진 것 그게 모발의 산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의 산성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토양 자체 pH는 높은데 수분이 없어서 모래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토양의 산성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 산성화하고 경화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여기에 수분이 되지면 샴푸를 대지면 한노이들 그랬잖아요. 갑자기 모발이 막 끈적끈적거렸었는데 요즘은 거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그런 것들이 심하니까 연모제 안에 요거를 촉진을 시켜주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배합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암모나이트 뭐 이런 거.
나중에는 파마간에 배합되는 시스테아민 막 이런 걸 넣어서 모발 전체를 강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산성화인데 반대로 끈적인다는 것은 모발에 끈적이는 물질들이 많이 특히 정액권 클리닉을 반복 실시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것도 1번부터 첫 번째 1번, 2번, 3번 요 시리즈가 있는 또 클리닉 제품들 있잖아요. 그죠? 요걸 첫 번째 썼을 때 아마 우리 다른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 아마 대형 산업에서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시세이도 연건 샴푸 같은 거 하면 엄청 끈적거려요. 그렇지. 자, 이게 뭔가 하면 그 끈적이는 물질들이 1번, 2번, 3번 이게 첫 번째 이렇게 클리닉을 하고 나면 너무 느낌이 좋아. 두 번까지는 좋아. 근데 세 번째 이상. 그러면 우리가 트리트먼트 안에서 린스 안에 끈적이게 하는 물질, 즉 우리가 매끄럽게 하는 물질들이 무엇이죠? 그게 대부분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실리콘, 우리가 실리콘 그려놓으면 그냥 공업용 실리콘 매니큐어 싸구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고가의 화장품일수록 보습제로 실리콘이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적. 자, 그 다음에 오일 경로. 자, 이 아이들의 가열을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100% 끈적임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좀 벗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pH가 높은데도 모발이 오히려 딱딱해지는 반면에 자, 이런 현상들을 또 모발의 알칼리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클리닉 제품들은 pH가 낮은데 낮으면 모발이 딱딱해야 되는 반대로 끈적이는 현상들, 이게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내용도 제가 이제 단톡방에 다 나중에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반복 클리닉 제품 시술을 하는데 여기에 또 똑같은 제품 100날, 1000날 써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자, 이때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요 끈적이는 걸 다 벗겨내야 되잖아요. 샴푸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모발에 딱딱한 못 봤어. 깜빡했는데. 어디 큐하고 묻어놓고네. 그 샴푸. 제가 경화도 풀고 요것도 풀 수 있는 이게 이제 한 2주 전에 특허가 났어요. 그 특허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생한테 줬죠. 곧 제품을 나올 겁니다. 오강렬 피부. 파마 전에, 염색 전에. 그러면 요런 현상이 나타나면 산성 요 딱딱한 걸 풀어줄 수가 있고 끈적이게 하는 물질들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저랑 파마하셨던 분이 원장님 하셨었네. 그 제가 이걸 샴푸를 써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요. 대부분 여기에서 끈적였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습제를 썼던 부분들에 그러니까 클리닉 제품을 도포하고 그 아이를 유지력을 길게 가져가면서 과하게 열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품이 변형이 막. 안 그러면 이 아이 클리닉을 하고 나서 한여름에 가서 골프를 쳤든지 아니면 선크를 냈든지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보다 더 예전에는 혹시 우리 원장님들이 헤어젤 아죠? 헤어젤. 옛날에 스타일링기에 부르면서 남자들 머리막에 삐삐삐하게 세웠던 그 젤 바르고 한여름에 땡볕에 갖다 놔보세요. 두피가 막 벌겋게 다 화상을 입어요. 머리카락이 다 끈적거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옛날에 무스, 젤. 그 아이들 다, 그 다음에 이제 싸구려 산성 코팅제.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끈적이게 했던 물질들이 무조건 누적되어 있는 거. 됐죠? 또. 자, 여기까지 뭐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 총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뭔가 기술 이전에 기본 어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없어도 됐어요. 파마다. 그냥 아이씨. 그냥 로또만 하고 간 나오면 열처리 하면 되지. 안 그러면 집에 갔다 오라면 되지. 빨래 걷고 오라고 하면 또 파마 다 나왔거든요.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갈수록 모발이 좀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왜 모발 생리 교육을 안 할까? 옛날에는 모발 생리 교육을 아주 많이. 그죠? 학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모발 학, 여러분들한테 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뭐 학자들도 아닌데, 학생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발 좀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 반드시 숙지가 돼야 돼요. 갈수록 복잡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화. 자, 연화란. 자, 그 다음에 연화가 잘 됐다. 그 다음에 과연화는. 과연에 대한 기준은 어디부터 했었는지. 그리고 모발 어느 구조를, 모발에 누적된 펌제비했던 어느 물질이 어디를 건드렸을 때부터 우리가 과연한디. 그죠? 과연화가 발생을 했을 때, 조짐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죠? 자, 과연화를 알기 전에 우리가 펌제. 자, 첫날부터 제가 이제 펌제 종류, 둘째 날부터 했나요? 펌제 종류. 자, 펌제는 열펌약이 있고, 열펌약도 건강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펌약이 있고, 무알칼리 펌제 있고, 나중에 봤더니 파마 약이 하는 역할은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런데 파마약, 일반 펌약하고 열펌약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다? 그 약을 생산할 때 요 바코드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에 의해서 부여가 돼 있고, 이 파마약, 열펌약 어디에도 반드시 열펌약만 쓰라고, 일반 펌약 어디에도 반드시 일반 펌약만 쓰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죠? 일반 펌할 땐 그 열펌약이 맞는 모발이 있고 안 맞는 모발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연화펌, 열펌을 하려면 죽으라고 열펌약만 받았다. 그죠? 정작 일반 펌약하고 열펌약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 펌약하고 열펌약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할 때 허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 있을 뿐이다. 약은 약일 뿐이다. 하지만 약마다의 특징이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모든 파마 쪽에서 1차 도포할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약을 정확하게 도포할 수 있는 약은 물약이다, 크림 약이다? 제도포 빠르게 모피지간 쪽으로 침투시켜줄 수 있는 약은 물약이다, 크림 약이다? 물약이다. 물약 하나, 크림 약 하나. 저 치료 반드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왜? 연화는 파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있지만 모발을 부풀리면서 열화를 할 수 있는 약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모발을 좀 더 단단해지게 위해서 하는 열화를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산성펌제, 중성펌제, 모발을 단단해지게 하는 펌제가 우리 미용 시장을 굉장히 성장도 시켰지만 이 아이 때문에 이 파마 시장이 다 죽어버리고 있다. 그냥 계속 경화만 시켜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파마 약으로 경화됐던 모발은 먼저 썼던 약보다 아니면 치료를 한번 벗겨내고 헹군 다음에 그 아이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 우리 저 딸내미한테 이런 연두색을 하기 위해서는 탈색 몇 번 해야 돼? 응. 탈색을 한 번에 저 12톤, 15톤까지 빠져 안 빠져? 아니 그 독한 탈색은 내가 원하는 탈색이 안 되면 헹궈서 또 바르면서, 파마는 왜 한 번 헹궈서 또 바르려는 생각을 왜 안 했을까? 왜? 요금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탈색은 고객한테 상담할 때 어때요? 한 번, 두 번 하면 자 탈색이 더 진행이 되면서 요금이 상승이 된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가잖아요. 이걸 빨리 이해를 하고 여기 적용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왜? 모발이 복잡하니까. 근데 일반 펌인데요? 내가 정해놨잖아요, 가격을. 거기에 고객을 맞추려고 하니까. 앞으로 모든 파마는 더블 연화가 이 시장을 지배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더블 연화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또 다른 데서도 다중연화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맞췄으면 좋겠어, 제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리잖아. 더블 연화는 뭐예요? 다중연화는 응? 연화 뭐 여러 가지 보는 거? 그놈이지 뭘. 그죠? 그 전에 우리가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이 어떤 약인지, 그래서 크림 치료 2가지, 건강 하나, 손상 하나, 액상초 하나, 그 다음에 열펌약으로 저기가 되어 있는 생각이 있는 시스테아민 펌제 1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멀티 펌제 1가지는 반드시 준비해놔라. 근데 실상 여기 와서 첫날 보니까 정작 있어야 돼. 크림 치료 같고 액상 치료 같고. 왜 그랬더니 치료 센 거 아니에요? 뭐가 세? 세기는
거기도 도전 얘기도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연화, 펌제를 모발에 두고 하는 이유는 바로 큐티클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펌제는. 그리고 모피제 한쪽에 폴리펩타이드, 주세결합, 모발의 기둥. 이 구조를 무너뜨렸을 때부터는 과잉화의 시작이 바로 이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무너뜨렸을 때부터. 자,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를 감싸주는 간축물질. 자, 머리카락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간축물질로 만들어질 때 만들었던 연결물질 안으로 가는 간축물질을 연결시켜주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특히 요 가장 강력한 SS 결합의 영구적인 절단, 일시적인 절단, 일시적 절단. 그리고 간축물질에 있는 요 SS 결합 절단 양에 따라서 연화 정도가 가늠이 돼야 된다. 이걸 볼 수도 없다. 연화 테스트 볼 때 예측을 해야 되고 모발의 변화폭을 봐야 되고 컬의 풀림, 윤기, 밀려나오는 색깔, 곱슬이 교정이 되는 정도, 촉감, 총동을 해야 된다. 요 SS가 몇 개 절단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약을 발라서 SSK가 절단되는 걸 아는데 어디에 있는 SSK를 절단하려고 약 바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연화 테스트를 보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발 상태에 따라서 요 정도 절단하면 C컬 정도는 내가 되겠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근데 C컬보다 S컬은 연화를 더 봐야 된다. 근데 연화를 더 보는 것은 우리 많이 도포하고 열 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신선한 약을 재도포.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도포하는 과정에서 디톡스라는 어마무시한 누적된 물질을 다 끄집어내는 방법도 배웠다. 이거 끄집어내니까 세상의 모발이 가볍고 윤기가 나고 고객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제대로 피웠을 때 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어제는 하루 막 교육을 하다가 커피를 3잔을 먹고 막 체력이 딸리나 봐요. 그 집에 갔더니 딸내미가 먹던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맥주가 피처 반이. 아니 그걸 다 먹었더니 1시간 반 만에 차다리고 사람 죽었더니 그 디톡스는 잘못된 디톡스야. 괜히 먹어가지고 잘만 하면 또 가야 돼요. 잘만 하면. 근데 이거 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이거 끄집어 나올 때가 다 끄집어내다가 홀랑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빼라고 손님한테 딱 보여주니까 이게 진짜 내 머리에 있었다고? 나 죽는 줄 알았는 거 알지? 아주 나 미쳐. 그거 빼내니까 어때요? 쾌감이? 뭐 진짜 부드럽고요.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이걸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 아이를 딱 헹구면서 어떻게 내 손에 느껴질. 그리고 파마했을 때 가벼움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줄 알고 넣는 것만 집중을 했지. 그 아이가 누적이 돼서 끈적이고 딱딱해진다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안 했거든요. 왜? 트리트먼트는 좋은 거니까 개뿔이나 뭐가 좋아, 화학약품이. 우리 모발은 속된 말로 그냥 내비두면 아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 산속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아저씨들 머리 결 좀 봐봐. 쟁물로만 이렇게 하는데. 화장품 1도 안 바르는 그 산속에 사는 스님들 피부가 왜 그렇게 좋대? 안 건들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는 넣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 그걸 빼내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특히 정액권 클리닉 어떻게 5회 10회 끊었는데 하고 나면 더 끈적거리고 아무 느낌도 없고 나중에 보면 이거 왜 해?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이건 안 해서 그렇다. 밥 먹고 화장실 안 가봐라. 사람 죽겠다. 차라리 굶는 게 낫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연화를 하면서 더블 연화를 보면서 1차도 포함해서 재도 포함해서 연화를 더 보면서 모발이 속에서는 무슨 일을 모르겠는데 표면적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것까지 가져갔잖아요. 약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했구나. 맞죠? 그래서 아마도 4주 동안 이 연화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일반 펌하고 열펌 차이점은 그냥 옷도 많은 거하고 헹구는 거하고 그렇게 나누지 말자는 거죠. 모든 파마 쪽에서 일단 결을 잡고 곱들을 펴놓고 그 다음에 컬은 나중에 걸어주죠.
이래야 되지 가격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손님 숫자 줄이면서 안 아프고 일할 수 있다. 맞죠? 그거예요. 그래서 연화에 대한 개념을 딱 먼저 지난주까지 딱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블 연화하는 방법까지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아까 우리 원장님 같이 원터치 도프해도 과열하면 안쪽에 생길 일 끝에 쭉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손상 모발은 무조건 약 바르자마자 자제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요즘 좀 과감하게 원터치 도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제가 지난주까지 요걸 설명하는데 3주가 걸리는 거예요. 둘째 날쯤 상당히 좀 힘들긴 했지만 파마 약에 대한 나중에 보니까 물하고 알칼리 환원제밖에 없네. 그죠? 알칼리 2가지하고 환원제 그거 4가지. 그 가지 것 정도 외울만 하잖아요. 맞아? 뭐 치유하고 나중에 뭐 시스템하고 시스템이. 근데 그 약을 우리는 이 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약만 계속 반복 실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제 연화 테스트까지가 지난주에 있었고 오늘 이제 수분하고